연준의 사상 최초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인상과 파월의 매파 발언이 있은 후 7일이 지난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예상과는 많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연일 하락하던 증시가 11월부터 랠리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낙관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산타 랠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왜 올랐을까? 증시의 상승 요인과 달러 약세 요인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선거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있다. 중간선거랑 증시랑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죠. 중간선거가 치러진 해에 S&P 500 지수는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다고 하죠. 중간선거 랠리는 중간선거의 결과와는 별개로 무조건 올랐다. 1950년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고 어떤 대통령이든지 6개월 동안 상승률은 100%였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맨 왼쪽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 이름이 보이죠. 그리고 중간에 소속 정당, 그리고 상원, 하원의 정당이 보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중간선거 이후 한 달 뒤부터 24개월 뒤까지 S&P 500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1970년 이후로는 중간선거 한 달 뒤에 제럴드 포드, 빌 클린턴 1기, 그리고 조지 부시 1기, 도널드 트럼프 빼고는 다 올라서 상승 확률이 77%, 중간선거 3달 뒤에는 조지 부시 1기와 도널드 트럼프 빼고 다 올라서 89%, 그리고 6개월 뒤에는 모두가 다 올라서 100%라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 어디가 어떻게 이기는 게 증시에 더 좋은가를 살펴봐야겠죠. 표를 보시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갔을 때와 상하원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 가져갔을 때 평균 수익률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왼쪽을 보시면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갔을 때가 나스닥에는 확실히 좋죠. S&P 500도 장기적으로는 공화당이 다 이기는 게 수익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인 친환경은 한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많이 빠진 겁니다. 반면 전통 에너지 업종은 수혜를 기대해도 좋다. 어쨌든 공화당이 친기업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가정을 했는지 현재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39%입니다. 조 바이든은 민주당이죠. 영어로는 데모크래트입니다. 조 바이든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기업이 어려워지고 민생 경기가 박살나면 여론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조 바이든의 지지율, 즉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확실히 보이죠. 왼쪽 표는 하원에서 공화당 승리 확률이 84%라는 걸 보여주죠. 오른쪽 표의 상원도 59대 41로 역시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중간선거 결과의 예측에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한국 주식의 가장 중요한 요인,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최근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국 주식은 달러가 약해져서 외인들이 들어와줘야 된다가 공식이잖아요. 우리의 바램은 달러의 약세인데 한때 1450원을 넘보던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반 만에 13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기준 146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연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달러가 강했던 이유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대변되는 패드의 긴축 기조 때문이었습니다. 달러만 오르고 엔화, 위화나 원화 등의 가치는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었죠. 지금 환율이 급락하는 이유는 위에서 이야기한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커지면서죠. 패드가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민주당의 재정 지출입니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정책이 수정이 될 것이고 패드의 긴축 강도도 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안에 퍼진 거죠. 내피셜이지만 연준의 파월이 죽기 살기로 금리를 올린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에 보내는 경고가 아니었나. 파월, 뭔가 깨질 때까지 금리를 올릴 것. 여기서 뭔가라는 게 바이든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의지가 아닐까. 이 의지가 깨질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죠. 공화당이 되면 지출을 막을 것이고 패드는 긴축 기조를 거두겠죠. 내피셜입니다. 달러 약세가 되려면 상대적으로 미국 외 국가들의 힘이 세지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서 환율이 국력을 상징한다 라는 생각이 들죠. 상대 국가들이 비실거리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상대 국가들이 경기 회복을 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내려간다는 로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율이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라고 평가하기엔 아직은 이르다. 원화 강세의 조건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연준 매파적 스탠스의 변화, 즉 패드의 긴축 속도 조절을 말하는 거죠. 물가가 하락하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유럽의 펀드멘탈의 회복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수급이 안정화를 찾고 리세션으로부터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유로화가 힘을 되찾고 달러의 강세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세 번째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수정입니다. 중국 도시 봉쇄를 그만둬야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유로화와 마찬가지로 위안화가 달러의 강세를 저지해 줄 수가 있다. 세 번째 주식 상승의 요인, 바로 한국의 한 달 만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쾌거입니다. 쾌거라고 하긴 뭐한데 수출이 줄긴 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간신히 흑자를 냈다라고 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간신히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에너지 수입을 제외한 무역 수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제외 무역 수지는 129억 달러인데 2019년에 123억 달러, 2020년 98억 달러, 2021년 118억 달러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도 오른 거죠. 결론적으로 에너지 가격만 내려오면 경상수지로 인한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주식 상승의 요인은 일종의 럭키펀치로 코스피만 오른 특수한 이유기도 합니다. 바로 미국의 공적 연금들이 이머징 시장 벤치마크를 변경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미 공적 연금에서 중국 주식 비중이 축소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중국에서 빠진 자금이 중국 외 이머징 시장으로 유입이 된 거죠. 벤치마크의 변경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진행이 되는데 가령 텍사스 교직원 연금 전체 자산의 3%를 차지하는 중국 주식이 1.5%로 줄어들고 한국은 0.28% 비중이 확대되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7,200억 원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 공적 연금이 텍사스 교직원 연금만 있는 게 아니죠. 4월에는 플로리다 행정위원회가 신규 중국 투자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플로리다 행정위원회는 미국 내에서도 자산 규모가 5, 6위에 해당하는 대형 연금이고 이머징 내에서 중국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대만 역시 중국과의 마찰 우려 때문에 수급이 인도와 한국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의 반등은 중국 리스크 관련 수급의 이동 요인이 크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에 빠졌죠. 그리고 한국은 상승 분위기, 인도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온 섹터를 보면은 IT가 압도적으로 많고 대형주 위주로 들어온 것을 미루어 봤을 때 MSCI EM 지수, 즉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을 빠져나온 수급이라는 근거가 뒷받침이 되죠. 이렇게 최근 한국 주식의 랠리를 분석을 해봤고요. 표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2021년 1월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집 나간 외국인들이 모두 돌아오려면 한참 남았다.